그 결론. 인간관, 정치 철학이 돼. 어떻게 하면 정치 철학으로 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 인간이란 불완전한 이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불완전한 도덕이 있죠. 이 이성과 도덕은 뭐에 의해서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할 수 있어, 우리는. 이성이 있으면 이것은 내가 너무 욕심을 내는구나 알 수 있죠. 이성이 있으면 아, 이거는 좀 비도덕적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 이성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누구의 감정? 내 감정. 도덕은 왜 안 돼요? 왜 도덕을 방해합니까? 그렇지, 이기심, 욕망.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요? 불완전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 사회는 어떻게 돼? 사회는 나의 불안정성 때문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은 자유를 주지만 그 다음에 억압도 준다고. 이건 누구의 입장입니까? 철저히 이 단어를 조금 섞었어요. 이 자유는 누구예요? 보수의 입장이고, 이 억압은 진보의 입장이에요. 사실 이 억압이 뭐예요? 규제죠, 규제. 규제, 책임을 묻는 거지. 이 책임을 진보는 뭘로 봐? 억압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억압은 뭐예요? 억압이 강해지면 뭐가 생겨요? 질서가 생기고, 자유가 강해지면 혼돈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뭐야? 우리 사회는 결국에는 자유를 규제하다 보면 억압이 되고, 또 너무 자유를 해방시키면 혼돈이 되는 거지. 이거는 해방이죠, 해방. 그리고 질서는 법입니다. 이런 사회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치 속에서 우리는 내 자유도 지키지만 규제에 놓이기도 하고, 내가 혼돈에 있지만 질서도 지키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그래서 자유만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해방이고, 이 해방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보수에서 해방을 뭐로 부릅니까? 방임이라고 하면 방임. 잘 알아야 됩니다. 해방을 하면은 누가 없어? 억압하는 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혼돈이 오는 거야. 혼돈은 결국에는 뭐가 없는 거니까, 질서에 반대되는 거니까 무질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생각합시다. 반대로 이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좌파들이 잘 쓰는 단어입니다. 이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단어는 정의. 이 정의가 뭐가 된다고요? 올바름이 되죠. 정의가 올바름이 되면 겉으로 보기엔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정의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 중에 정말 질서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 정의가 올바름 말고 규제로서 잘 돼 있는 나라가 있죠. 여기 어딜까요? 싱가포르입니다. 자, 이런 거는 뭐예요? 어디에서 온 거야? 공산주의가 와서. 여기는 파쇼 나치가 돼요. 어디를 봐도 군대가 착착착착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겐 자유가 없다. 이 공동체의 어긋남은 다 제거가 되니까. 그래서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려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1번은 자율입니다. 자율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완성해 주는 거냐면은 자유와 책임을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게 자율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자유가 이 책임을 무시하게 되면 이 자율성이 무너지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국가의 개입을 불러오는 겁니다. 무엇이? 자유가 책임이 무너졌을 때 이거는 내부에 혼란이 오죠. 이 내부에 혼란이 왔을 때 국가의 개입이, 아직 혼란이 없는 상황에서 개입을 하면 이거를 국가의 폭력이라고 합니다. 내부 혼란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의 개입이 일어나는 것을 폭력이라고 한다. 자, 내부에 혼란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뭘 해? 개혁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폭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저항하는 거야. 이게 저항권이야. 무조건 국가가 개입하는 거를 반대하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는 게 저항이 아니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될 때 개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저항하는 게 저항권이라고. 개혁 저항 세력이 승리했는데 그걸 가운혁명이라고 하나요? 그럼요. 그래서 이 저항을, 이 개혁을 가지고 저항했다는 거지. 그래서 의료개혁. 저항을 했으니까 가운혁명이라고 하지. 이걸
청년들이 이겨내니까 그동안 침묵했던 어른들이 나타나서 이 전리품을 쳐먹으려고 나타난단 말이지. 그리고 뭐 하래요? 돌아와라. 얘네를 뭐라 그래? 중간 착취자라. 5명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자, 이제 자율성이 있으면 자율성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상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 상식과 같이 가야 될 게 있어. 그렇지, 공정이지, 공정. 공정은 뭘로 실현이 되냐 이거지. 기회. 기회의 평등입니다. 25만 원씩 나눠주는 거는 공정하지 않아. 뭐가 공정한 거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매를 가져가는 게 공정한 거지. 근데 진보주의의 공정은 결과의 공정이지. 왜? 결과로서 뭐 해야 돼? 해방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 그래서 차이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차이. 기회의 평등이란 건 뭐야? 결과의 차이는 인정해야지. 근데 뭐는 하면 안 돼?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그 기회를 상실시키면 안 돼. 그래서 기회를 상실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제도라고. 제도로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누구를? 모든 사람들을. 근데 좌파는 어떻게 돼? 좌파는 이 공정에서 무엇이 들어가냐? 올바른 인간. 올바른 인간은 뭐야?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인간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많이 벌어도 뭐 해야 돼? 그들의 올바름은, 그들의 공정은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주장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부분은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해방을 하면 뭐해? 해방된 시민은 무엇을 가져야 돼? 자유와 책임을 다질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해야지. 그게 해방된 시민이지. 노예 근성은 계속 갖고 있으면서 해방만 시켜놓으면 뭐해? 노예는 뭐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은 주인이 먹여 살려줬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없어? 나의 책임은 없고 자유만 있어. 그러면은 그 돈을 누가 벌어오냐는 거지. 그 결과물을 누가 만들어주냐 이거지.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 돼야 돼? 내 책임이 돼야 돼. 이 두 가지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가봅시다. 자, 여기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철학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 철학은 우리의 정치 철학은 첫 번째 개인의 자유는 무엇의 자유냐? 선택권의 보장이다. 그러면 막 선택하면 되냐 이거지. 너도 의사하고 나도 의사하고 다 의사하면은 소는 누가 키우냐 이거지.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면은 공적인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의 체계가 있어야 돼. 내가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을 먼저 줘야지. 자, 나에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되죠? 그럼 먼저 뭐 해야 돼? 내가 커피를 먹고 싶어요. 그 선택이지. 개인의 자유니까. 근데 이게 왜 안 이루어져? 내가 커피를 먹고 싶은데 커피를 못 먹네? 왜 그럴까요? 내 책임을 다해야지. 공적 질서를 통해서 내가 돈을 정당하게 마련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내 생산성을 팔아서 내가 획득했을 때 선택권이 생기는 거라고.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근데 좌파는 이 선택권의 보장을 하기 위해서 뭐 해요? 25만 원씩 나눠주는 거지. 그래놓고 뭐라 그래? 25만 원만큼 해방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국가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 국가의 권위를 뭐라 그래? 권력이라고 합니다. 최고 권력입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최고의 권력이죠. 이게 뭐 해야 돼요? 신용 위에서 서야 된다고. 신용 위에 섰을 때 이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킬 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무시하고 막 의료개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국가의 권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개인이 저항을 하게 되고 저항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막힌다. 그래서 이 균형은 정책이 아니죠.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치 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방향을 설정할 때 일단은 우리는 보수주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보수주의 앞에 무엇이 붙을 수 있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고. 진보에 보수하는 사람은 뭐야? 쓰레기라고.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어디까지 우리는 해줄 수 있냐면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정도까지는 우리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거지. 포용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포용. 자, 어떻게 가면 안 돼요? 보수주의적 자유주의 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보수주의적 자유주의 하면은 이 자유주의가 뭘로 갈 수 있냐면은 보수주의를 넘어섰을 때 뭐가 돼요? 얘가 해방주의가 된다고. 보수 안에 있을 때 자유는
자율인데 자유가 보수를 벗어나면 해방이 되는 거지. 자, 보수라는 것을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은 여기에 책임의 윤리가 들어가야 돼. 책임의 윤리가 들어가면은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합리적 보수는 필요해요. 근데 그 합리성은 보수 안에서 수용되는 합리입니다. 보수가 포용할 수 없는 합리는 스캔을 해서 제거를 해야지. 정치 철학이 뭐 하는 겁니까? 다크 템플러들을 스캔하는 스캐너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으니까. 보수의 철학이 없으니까 계속 달리는 거고 계속 썰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성찰이 없이는 이 사회 자체가 정의롭게 갈 수 없다고. 인간을 빼놓고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인간은 어떻다? 불완전하다. 불완전성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을 침대에다 놓고 침대보다 발이 크면 자르고 짧으면 늘려 죽이고 그런 처단만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정치란 뭡니까? 정치란 불완전, 불구하고 자유와 책임의 균형 위에 질서를 세우는 거다. 세우는 고귀한 비도. 이렇게 정리하면 정치가 쓰레기 같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보수는 이런 정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균형을 만드는 거고 그 균형이 질서를 만듭니다. 이 질서는 뭐예요? 보수가 추구하는 사랑이고 개인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애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화문에서 태극기만 드는 게 애국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으로 질서를 만들어내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뭡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수의 철학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죠.